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실기 70점 중에 24점이죠. 24점, 우리 70점 중에 24점이면 30%가 넘어요. 실기에서도 점수가 가장 비중이 높고 중요한 일반 전표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하는 문제. 전표 입력을 잘하려면 실기 이걸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공부가 돼 있어야 분계가 되잖아요. 분계를 잘하려면 결국 이론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전표 입력도 결국은 이론 실력, 이론 공부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포인트예요. 1번 바로 갑시다. 이것도 유의사항 한 번도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은 정독하셔야 돼요. 적유라는 특별한 거 없으면 생략하고 부가세는 고려하지 않아요. 회계 2급이잖아요. 가끔가다 회계 1급이나 세무 했던 분들이 부가세까지 고려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시면 큰일 나요. 부가세 없는 겁니다. 회계 2급은. 그 다음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래처 입력해야 되고 계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하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1번 갑니다. 7월 5일 날 세무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3개월간 차입 빌렸습니다. 그럼 차입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머릿속에는 차입금이 떠올라야죠. 그 차입금은 부채, 대변이죠. 거래처 걸고 그리고 선이자는 미리 띄는 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때 이자를 주는 건 후이자고 지금은 먼저 선자입니다. 미리 이자 먼저 띄는 거지. 이자를 뗀 잔액이 보통예금 통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선이자는 친절하게 이자 비용 처리한대. 근데 요즘 시험이 너무 친절해. 이게 다 써있어. 옛날에는 이게 안 써있죠. 그리고 실무 나가면 이거 누가 알려주나? 이자 비용 처리해라. 당연한 거지. 근데 이런 걸 사실은 안 써줘야 되는데 요즘 문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답 볼 거 없이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 다 체크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 일반 전표를 열어야 해서 일반 전표 입력을 열고 날짜가 이거 이제 크기를 좀 줄여놓고 할게요. 날짜가 0705하고 문제만 보고 입력할 수 있어야 돼요. 해답은 자꾸 보면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지나면 까먹어요. 다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차입했습니다. 빌렸으니까 부채야. 부채는 대변의 차입금부터 물론 꼭 이거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차입금부터 쓸게요.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반드시 거래처 걸어라. 세무은행이고 그리고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건 돈 다 들어온 게 아니라 이자를 떼고 들어왔대. 이때 이자는 이자 비용.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을 적어줍니다. 이 금액이 방향키로 가는 거죠. 엔터 치는 거 아니에요. 방향키로 간 다음에 금액은 30만 원.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차변에 보통예금 103 자주 쓰는 코드 웬만하면 외워라. 현금 101 보통예금 당좌예금 102 보통예금 103 외상물 출금 108 받으름 110 미수금 120 이런 거 외워야 돼. 그리고 거기다 조금 신경 쓰면 건물, 기계, 차량, 토지 이런 것도 외우면 좋죠. 토지가 201번, 건물이 202번, 기계 206번, 차량 208번, 비품 212번. 뭐 꼭 외워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 다음 꼭 외워야 될 거 외상매입금 251, 지급보험 252, 미지급금 253, 예수금 254 이런 거 외워놔야죠. 그죠? 외워놔야 돼요. 조금 5분만 신경 쓰면 외워놓습니다. 일단 5분만 신경 쓰면 돼. 물론 까먹으면 또 하면 되지. 그렇게 두 번, 세 번 하면 그 다음부터 몇십 년 동안 안 잊어버립니다. 자, 넘어가고 두 번째 상품 매입했죠. 상품을 매입. 우리 회계 2급은 상품이고요. 1급부터는 이제 원재료 매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액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이죠. 그 다른 건 필요 없고 금액만 보면 돼. 396 끝. 뭐 밑에 답이 뭐냐 이런 거 볼 필요 없죠. 자, 물론 외상 매입금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적어라 그랬죠. 거래처 적어라. 우리 회사가 이름이 뭐지? 우리 회사 이름도 안 맞네. 우리 회사가 지금 태영 상사네. 우리가 태영이고 상대방 거래처가 여기 있네. 그럼 대림이 상대방. 거래처 이름이 상대방 대림이에요.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날짜 0707 그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죠. 상품 146 금액이 아까 얼마랬지? 396이 했나? 39 얼마랬죠? 396? 예, 3960 그래서 3960 그리고 대변에 251 외상 매입금. 자주 쓰는 건 외워라. 251. 251이라고 자꾸 여러분도 따라서 해보셔야지 외워집니다. 251 거래처는 대림이었죠. 대람이 아니라 대림전자 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지만 답을 자꾸 보면서 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해야 실력이 쑥쑥 늡니다.
다음 넘어가네. 다음 페이지는 뭐다냐. 국제전자의 외상 매출금 중 1,500원 보통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국제전자가 발행한 어음받았다. 어음받을 때 쓰는 말은 받으러 어음. 끝. 이거면 됐죠. 이거면 됐지. 뭐 다 볼 필요도 없어. 이 상태에서 날짜 0808 0803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거잖아요. 외상값을 받았어. 그럼 외상 매출금은 원래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죠. 근데 이제 받아냈으니까 이제 없어져야지. 그럼 반대쪽 대변으로 갑니다.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 그래서 외상매출금을 키보드가 자꾸 외상매출금을 채권채무니까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국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국제를 걸고요. 그리고 금액이 2천만 원이었죠. 물론 차변부터 적어도 됩니다. 차변에 그 보통예금하고 받으러옴을 먼저 적어도 돼요.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이 없다. 그 차변에 일단 보통예금 들어온 게 1,500이죠. 그리고 방향키 화살표로 움직입니다. 1,500.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 받았으니까 받으러 어음이죠. 역시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국제. 됐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차변 대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예금 받으러 어음을 먼저 적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적어도 돼. 근데 외상매출금이 왜 대변인지 막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죠, 진짜.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원래가 차변에 있었다. 원래가 이게 차변에 있던 거니까 대변으로 없애주는 거예요. 회수했으니까 외상값은 이제 없어지는 거지. 외상 매출할 때는 차변, 자산이니까. 근데 받아서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가고 차변에 보통예금 받으러. 그 다음에 8월 10일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징그럽죠. 뭐 22년 23년까지도 아직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아직도 환자들은 나오고 골치 아파요. 넘어가고 한국복지협의회에다 현금을 기부했다 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기부금이 떠올라야죠. 돈은 나갔죠. 나가면 대변 그 차변에 기부금 쓰면 되죠. 차대변을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전표에 기부금만 적어도 됩니다. 이런 건 뭐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날짜가 8월 10일, 날짜 10일로 바꿔주고 대변에 현금 먼저 쓰고 차변에 기부금 이래도 되고 아니면 출금 그런 다음에 기부만 적어도 됩니다. 기부금.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 끝. 이래도 돼요. 차변 대변 기부금하고 현금을 다 적어도 되고 출금 적어도 됩니다. 다음. 자, 영업부에서 매출 거래처의 대표자 어쩌고저쩌고 거래처 얘기 나오면 머릿속에는 접대비가 떠올라야죠. 접대비 813 접대비 화환구입하고 현금 줬대요. 그럼 차변에 접대비 대변 현금이죠. 현금 나갔잖아요. 금액은 여기 49,000원 끝 이거죠. 그래서 문제만 보고도 여러분 입력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날짜 9월 2일 0901 그리고 대변 현금 나간 건 대변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으로 적어도 되잖아요. 출금으로 적어도 됩니다. 얼마였지? 49,000원. 일단은 대변부터 적어볼까? 현금도 적어보지 뭐. 아까는 출금만 했으니까 현금 49,000원 적고 그리고 차변에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건 접대비다. 됐죠? 접대비. 이렇게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차대변 순서는 상관없어요. 저는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부터 적은 건데 접대비 먼저 적어도 되죠. 순서는 상관없다. 꼭 기억하세요. 당연한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다. 다음 문제 넘어가네. 영업부 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공제한 이거 월급 주면서 공제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잽싸게 이게 254가 떠올라야 됩니다. 254가 뭐예요? 예수금이지 예수금. 우리끼리는 254 그럼 알아야 돼. 근로자 부담금 254 예수금. 국민연금 보험료 15만원과 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돈인데 이게 지금 국민연금이잖아요. 이거 알아야 돼. 자, 여기 써있네. 너무 친절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데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알려주는 거야. 다 주겠다 이거죠. 국민연금 보험료.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 내는 거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갑니다. 돈 나가죠. 나가면 대변.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기억나죠?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나갔으니까 대변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254 예수금. 이게 예수금 254. 그리고 세금과 공과는 문제에 써 있어. 근데 안 써 있어도 만약에 건보료, 건강보험료다 그러면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없어요? 그럼 안 되는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료는 보험료죠. 이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거. 근데 누가 실전에 나가면 알려주냐고. 문제니까 이게 써있지.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써있어도 다행이지.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지만 진짜 실무에 나가면 누가 알려주냐고요.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입력하는 건 뭐 다 아시리라 믿고, 자, 일단 날짜를 9월 10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변부터 쓰든 이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차변에 일단 종업원 부담금은 254 예수금 15만 원. 그리고 회사 부담금은 만약에 안 써 있었으면 국민연금이 세금과 공과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세금 치고 중요한 건 800번대죠. 영업부 직원. 그리고 회계 2급이잖아요. 2급에서는 비용이 500번대 안 나옵니다. 다 800번대예요. 자, 이 금액도 15만 원. 합쳐서 3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103. 103도 따라 입력해봐요. 입력하다 보면 외워져. 입력하다 보면 자꾸 해보셔야 돼. 자, 다음 매출처. 또 거래처가 나오네. 거래처의 판매용 PC. 판매용 PC는 전문용어로 하면 상품이잖아요. 판매용이니까. 근데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네? 계약했다고? 근데 회계에서 계약하다 여기는 거래도 아니다. 아니죠. 이건 필요 없죠. 그런데 판매 대금의 20%를 현금으로 받았대요. 돈 받았네. 돈이나 물건이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이라 했잖아요. 들어오면 차변. 그리고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팔기도 전에 계약만 한 상태에서 돈을 미리 받았으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선수금.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야죠. 선수금.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입금만 적고 선수금 적으면 됩니다. 입금 적고 선수금. 현금을 생략해도 되죠. 입력하는 기능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모르는 사람은 그 저희 카페 오셔서 실기 강의를 들으세요. 자, 날짜 10월 11일. 10월 11일. 그리고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현금 나갔으니 현금 받았구나. 받았으니까 들어온다. 들어오면 차변. 차변에 현금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현금을 생략한 대변금 입금 적은 다음에 대변거 선수금만 적어도 됩니다. 금액은 20%네. 480만 원에 20%면 96만 원. 그리고 대변에 계약금 받을 때 쓰는 말은 선수금이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미래전산 됐죠? 이렇게. 그래서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되고 아니면 입금이 2번인가 입금 적은 다음에 상대 과목인 선수금만 적어도 됩니다. 거래처는 당연히 적어야 되고 그 다음 전월분 지난달 BC카드 사용 대금 카드 대금이 왜 1일부터 말일까지 쓴 게 다음 달 며칠 날 나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50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해서 지급 갚았어요. 그럼 보통 예금 돈이 나가죠? 나가면 대변. 그리고 나간 이유가 뭐냐니까 카드 대금이야. 이때 여긴 또 이것도 써 있어.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회계 2급이지만 초보자들이지만 이거 답을 다 써주고 해. 왜 그래? 나 아는데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원래는 카드 쓸 때 차변의 거시기 대변의 미지급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돈이 오늘 빠져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안 써 있어도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실무 나가면 누가 알려주냐고. 안 알려줍니다. 안 알려주면 그래요 진짜. 나는 어떻게 고생해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알았는데 너 그냥 공짜로 먹으려고 안 알려주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없어도 맞춰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 친절해. 그리고 회계이금은 합격률이 50에서 60%죠. 적어도 5, 60%. 10명 중에 5, 60명. 근데 사실은 10명 중에도 아니야. 원서 내고 시험 보러 못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렇게 따지면 6, 70%가 합격이에요. 시험 보러 간 사람의 10명 중에 7명 정도는 합격하는 거야. 이게 시험이요? 그냥 거저 주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실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어쨌든 솔직히 회계 2급은 이 합격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답을 다 주는데 이거 합격 못하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의 토대, 앞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위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불합격하면 이거 진짜 강의 안 들은 사람이고. 자, 그다음에 날짜가 11월 25일. 아이고 다 넣어버렸네 이런. 일반 전표에 11월 25일 그게 BC카드 대금 나갔죠. 나가면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일단 돈이 5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차변에 미지급금 그리고 BC카드였죠. BC카드 카드사 거래처를 걸어야 됩니다. 거래처는 언제 건다고요? 채권이나
채무. 미지급금이 채권 채무, 채무잖아요. 채무에 거래처 걸어라. 선수금도 채무죠. 거래처 걸어라.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겁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요. 여기는 없네. 자, 없네요. 자, 이래서 여기 일반 전표 넘어가네. 아, 전표 입력은 끝났네. 아, 8개구나. 언제 8개 했대?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다음 전표 수정까지 몰아서 하도록 합시다. 전표 수정까지 몰아서 합시다. 전표 수정하는 문제도 2개, 3개 나오죠? 아이고. 여기는 넘어가야지. 예, 전표 수정. 일반 전표에 수정하는 문제가 있어요. 오류가 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 입력해라. 뭐 이거는 아까랑 똑같은 거고요. 자, 여기 2개 나왔죠? 보통 2개나 3개 나와요. 이게 2개 나오면 결산 정리 사항이 3개고 이게 3개 나오면 결산 정리 사항 줄고 이런 식입니다. 자, 1번.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을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대요. 그래서 7월 29일 날 가봐요. 다 보지 말고 7월 29일 날 가봐요. 0729 딱 가보면 차변에 수선비로 돼 있잖아요. 수선비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즉 수선비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수선비를 바꿔주고 건물로만 바꿔주면 되죠. 이게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건물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요 수선비로 돼 있는 것만 건물로 바꿔주면 됩니다. 건물. 여러분 건물 칠 때 저는 202 찍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무조건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거는. 근데 건물은 못 외워도 좋아. 그럼 건물 쳐도 좋은데 진짜 자주 쓰는 현금, 예금, 외상물출로 외상매입, 받으러옴, 직업보험, 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이수금 이런 것들은 진짜 외워 놓으세요. 복리후생비, 급여, 접대비 이런 것도 늘상 쓰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외워 놓으세요. 자, 그다음 2번. 이거 다른 거 건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거 지우고 새로 입력해라 그러는데 왜 그래? 뭐하러 그래? 다 써있는데 금액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금액 같은 건 아무 문제 없고 수선비를 건물 하나로 바꾸면 되는데 왜 이걸 지웠다 새로 입력하라고 그래? 이상하게 가리키는 사람도 많아요. 2번째 문제. 자, 대표자 개인 소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머릿속에서 인출금이 떠오릅니까? 인출금이 떠올라요? 인출금. 안 떠오르면 이론 공부 안 한 거예요. 이론 공부 하셔야 돼. 개인 주택 사장님 개인 집에서 설치할 에어컨을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주고 비품 처리했대. 아니 회사 거면 비품이 맞지. 근데 기업주 개인 거잖아요. 그럼 비품 처리하면 안 되죠. 뭘로 해야 돼? 인출금. 그래서 비품으로 되어 있는 걸 인출금으로 바꾸면 되는데 인출금 또는 자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인출금 처리했죠. 인출금 처리하고 나면은 나중에 결산 때 인출금을 다시 없애주고 인출금을 없애주고 다시 자본금으로 대체를 시켜야 됩니다. 결산 때 2분기를 또 해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인출금을 쓰고 나중에 인출금을 정리해서 자본금에서 빼는 거 이게 원래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인출금이 답은 답이야. 근데 어차피 나중에 자본금으로 가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자본금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둘 다 맞다 이거죠. 둘 다 맞는 걸로. 그래서 일단 11월 23일 날 가보면 11월 24 가보면 비품 돼 있는데 요거를 인출금이라고 써도 정답이고 자본금 써도 정답이다 그 소리입니다. 역시 이것도 다른 건 건들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고쳐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전표 입력하고 수정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럼 보셔서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사실 답만 보면 어렵지 않아요. 다 써있어. 그리고 아까 뭘로 처리해라 다 그냥 문제에 써있어. 뭘로 처리하라. 아까 뭐였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는 둥,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는 둥 다 써있으니까 솔직히 이거 입력하고 이런 것이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그렇게 시작부터 그러면 나중에 회계일급이나 세무로 넘어갔을 때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일단 항상 답 가리고 저는 일부러 지금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제가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엉뚱하게 다른 걸 입력해.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뭐 이런 거 확인차 이렇게 답을 띄워놓고 했는데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답 띄워놓고 하면 안 돼요. 공부할 때는 다 문제지만 보고 하셔야지. 아셨죠? 저도 문제지만 띄우고 할까요? 맨날 그랬어요. 오늘 또 이렇게 해보는 게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보는 거지 뭐. 자, 일단 이제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와 전표 수정하는 거에서 총 10개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보완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